테헤란의 한 병영, 이란 정규군 병사들이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도 기약이 없습니다. 시장 물가는 작년에 거의 3배, 1년 전 50%였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빵 한 덩이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고, 인터넷은 정부가 차단해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안부 한 통 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헤란 시내에는 600만 명의 주민이 폭격을 피해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거리가 유령 도시처럼 변했어요. 아랍권 SNS에서는 매일같이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집니다.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이 테헤란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최고 지도부에서 쿠데타 음모가 적발됐다. 정권 붕괴는 시간 문제다. 여기까지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란은 끝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이면 항복한다. 일부 언론도 이란 붕괴 카운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란이 곧 무너질 거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휴전을 연장했을까요? 이란이 항복 직전이라면 왜 그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세척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내 이란 전쟁 지지율은 왜 27%까지 떨어졌을까요? 먼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란의 어려운 상황들 다 사실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IMF는 올해 이란 경제가 6.1%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전, 자금난, 인터넷 차단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이란은 보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거의 50년 가까이 미국 제재 아래 살았습니다. 198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 이라크와 전면전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서 이란인 100만 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란인들에게 빈곤, 정전, 인플레이션, 외부 적의 위협은 새로운 충격이 아닙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 미국인에게 전기가 끊기고 물가가 2배 뛰고 월급이 밀리는 상황은 사회 붕괴 직전의 신호입니다. 폭동이 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인에게는요? 또 시작이네. 이 정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죠? 우리 때는 더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들은 정말로 그걸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이란 사회 전체가 지금 그런 정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기후 조작 시설, 그러니까 인공 강우 시설을 공격해서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흥미로운 건 이란이 이런 보도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카드가 많다. 우리는 계속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기대하는 경제 압박, 민중 봉기, 정권 붕괴 시나리오는 다분히 미국식 사고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시위 정도는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년 12월 말부터 이란 전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테헤란 시내 시위 영상이 SNS에 한번 올라오기도 했어요. 아랍권 SNS에서는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사이의 총격전, 쿠데타 음모설 같은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한 명분이 바로 내부 스파이 활동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란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외부 세력이 이란 정권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내는 정보 작전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럼 왜 진짜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3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전시 상황의 특수성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기억하시죠? 그때 독재 정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카드가 바로 인터넷 차단이었습니다. 시위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확산됩니다. 정보가 끊기면
우리 동네 시위는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죠. 게다가 지금은 전시입니다. 외부의 적이 폭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내부 시위는 이적 행위로 몰리기 쉬워요. 정부 입장에서는 단속할 명분이 충분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행동에 나설 부담이 훨씬 큽니다. 둘째, 인적 기반 자체가 부족합니다. 테헤란 핵심 지역 주민 약 600만 명이 폭격을 피해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위라는 건 사람이 모여야 가능한 건데 모일 사람 자체가 도시에 없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란 국민들의 정서 변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두들기면 이란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정권을 바꿀 거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의외의 정서가 퍼졌습니다. 외세의 폭격을 받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다. 이건 이란만의 정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외부의 폭격을 받는 순간 내부 정치는 일시적으로 국가 단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평소에 정권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외세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란인들의 다수 정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와야 우리도 행동할 수 있다. 지금은 시위를 기대하는 것조차 정신적 사치다. 이란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단순한 휴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종전, 그리고 전쟁으로 망가진 일상의 재건. 이 정서는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정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란 체제 내부는 정말로 단단할까요? 미국과 반체제 이란 매체들은 이런 서사를 밀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는 강경파와 협상파가 분열돼 있다. 곧 무너진다. 그런데 이 서사에는 큰 허점이 있어요. 작년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신정체제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 같은 인물들,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신정체제의 지시를 거역할 위치가 아니에요. 이란이 협상장에서 보여주는 모순적 행동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했다가 다시 봉쇄하는 것 같은 이건 내부 분열이 아니라 미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카드를 조절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유화 카드를 던졌어요. 해협 열어주겠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양보로 받지 않고 더 압박하니까 다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이건 분열이 아니라 계산된 밀당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 체제도 완전한 일체는 아닙니다. 모즈타바가 88표 중 59표로 가까스로 3분의 1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민간 지도부를 사실상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내고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란 체제는 단기간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인 권력 재편은 분명히 진행 중이다. 이걸 미국이 곧 무너진다로 읽으면 큰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휴전을 연장했을까요?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파키스탄이 요청했고 이란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트럼프 본인이 휴전 연장을 더 원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연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여론입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란 전쟁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베트남 전쟁 당시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조사에서도 미국인 61%가 이란 공격은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91%는 물론이고 무당파 다수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라크 전 트라우마를 가진 의원들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트럼프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도 분열됐습니다. 둘째, 지상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란은 한반도의 약 7.5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9천만 명, 이라크의 2배입니다. 그리고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에요. 이라크 점령의 한때 미군 17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실패했어요. 이란을 점령하려면 그 몇 배가 필요한데 지금 미군은 그런 규모의 지상전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만으로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실제로 이란 정규군 지상 전력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란은 사거리 4,000km짜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항복 안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죠. 셋째, 이란의 물귀신 카드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곽을 봉쇄해서 이란 석유 수출을 막고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습니다. 휴전 연장 발표 직후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상선 세척을 공격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도 너희를 말려 죽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란은 홍해 입구의 바벨만데브 해협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마지막 카드 테러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의 시아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등. 만약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이란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테러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이란에게도 부담이 큰 카드라 쉽게 꺼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에요. 본토에서 테러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가뜩이나 27%인 전쟁 지지율은 어디로 갈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경제로 압박, 이란 내부 봉기, 정권 붕괴, 항복. 이란이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버틴다. 미국 여론 악화, 트럼프 양보, 우리 우위로 종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란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어요. 우라늄 농축 권리 포기 불가, 전쟁 배상 요구. 반면 트럼프 진영은 정권 교체와 무조건 항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더러 통일된 협상안을 못 내놓는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진영이 더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는 국민 여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로 뽑힌 정부가 아니니까요. 경제가 망가져도 국민이 힘들어해도 체제가 결정한 노선을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여론조사 27%에 신경 써야 하고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고 중간 선거도 의식해야 합니다. 이 비대칭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신의 한 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패가 약해지는 게임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이에 이란은 미사일 시험을 하고 호르무즈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자기 우위를 과시합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핵 보유국 직전까지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이걸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큰 변수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국이라 베이징의 압력이 이란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란 내부도 절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모즈타바 후계 과정의 표결 분열, 혁명 수비대의 권력 강화, 단기적으로 체제는 버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권력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란 곧 무너진다는 단순한 서사는 1979년 이후 미국이 거의 50년째 반복해온 오판입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비용은 매번 미국이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글쎄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또 한 번의 오판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평화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의 전조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